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 공부방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흰머리가 더 많아졌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오르기가 숨차고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빠른 걸음, 환한 웃음, 팽팽한 피부 나도 저랬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이 든다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죠. 몸도 불편하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죠. 그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게 정말 슬프기만 한 일일까요? 부끄럽고 서러운 일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얻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평온함, 급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해서 뭘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함께 가보겠습니다.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늙어가는 내 모습 바라보기. 아침에 화장실 거울 앞에 섭니다. 세수하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랍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나? 눈가, 입가, 이마. 온통 주름투성이입니다. 목덜미도 처지고 턱선도 흐릿해졌습니다. 예전 사진을 꺼내봅니다. 20년 전, 30년 전 내 모습. 그때는 피부가 탱탱했는데, 얼굴도 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서운하죠. 속상하죠. 왜 나만 이렇게 늙었나 싶죠. 그 마음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은 모습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젊었던 내가 진짜고 늙은 지금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름은 실패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웃었던 날들이 입가에 남았고, 걱정했던 날들이 미간에 새겨졌고, 사랑했던 순간들이 눈가에 쌓였습니다. 이 얼굴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입니다.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든 모습 그대로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요. 주름 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잘 왔어. 딱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둘째, 느린 속도를 편하게 받아들이기. 동네 카페에 커피 한 잔 사러 갑니다.
카운터 앞에 섭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꺼내서 쓰고 천천히 메뉴를 읽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로 주세요. 말도 천천히 나옵니다. 카드를 꺼내는데 지갑 속에서 카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겨우 찾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데 어디에 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사람이 휴대폰만 봅니다. 빨리 좀 하시지 하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내가 느려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 서운하죠. 답답하죠. 내가 왜 이렇게 느려졌나 싶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린 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라야 하는데 못 따라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느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가면 됩니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에 사람이 기다린다고요? 그 사람도 언젠가 늙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느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느린 건 당연한 겁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정확하게 가면 됩니다. 빠르게 가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카페나 마트 가실 때요. 뒤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속도대로 천천히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느린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속도일 뿐입니다. 지금 속도로 충분합니다. 셋째, 자식 기대 가볍게 하기.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 올까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언제 온다고 할까? 며칠 있다 갈까? 휴대폰을 자꾸 확인합니다. 카톡이 왔나? 전화가 왔나? 하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 사흘 전쯤 되어서야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엄마,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운합니다. 밥 먹어가면서 학원비 댔는데, 내 옷 한 벌 안 사고 아이들 옷 사줬는데, 내 꿈은 다 접고 아이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합니다. 우리 자식이 너무하지 않아? 그런 마음 당연합니다. 충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대가를 기대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서럽고 외롭고 화가 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있고, 그들의 고민이 있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렸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자주는 못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전화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 연락할 때요. 뭐 해주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니? 딱 이것만 물어보세요. 대답 들으면 그래, 건강해라 하고 끊으세요. 짧게 끝내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나는 이제 조연입니다. 가끔 나오는 카메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넷째, 건강 강박 내려놓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짠 음식 줄이시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뒤집니다. 김치도 짜고 된장도 짜고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봅니다. 혈압에 좋은 음식, 혈압에 나쁜 음식, 온통 조심해야 할 것들 뿐입니다. 하루에 몇천 보를 걸어야 한다는데 운동도 해야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하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 운동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런 순간들 답답하죠. 지치죠. 뭘 먹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애쓰다가 정작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삼겹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짜장면도 먹어야 합니다. 매일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갑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산책이 좋으면 산책만 해도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따르면 편안하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너무 억지로 건강 관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그건 보너스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먹고 싶은 거 한 가지 드세요. 건강 생각하지 말고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건강 강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쓸모없다는 생각 내려놓기. 은퇴하고 나서 달라진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텔레비전만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봅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고 배우자도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고 나만 이렇게 빈둥거립니다. 친구한테 전화해도 다들 바쁩니다. 나중에 통화하자. 그렇게 끊습니다. 마트에서 장 봐도 경로당에 가도 어디를 가도 나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드는 순간들 외롭죠. 공허하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쓸모로 내 가치를 판단합니다. 일을 해야 가치 있고 누군가한테 필요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일터에서 일하고,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여유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평온하게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 보세요. 딱 10분만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느껴보세요. 쓸모없다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6째, 체면 지키기 내려놓기. 동네 슈퍼에 갑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샌들 신고 나갑니다.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머리도 대충 빗었는데, 옷도 이렇게 편한 옷만 입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외출할 때 항상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동네 마실 가도 화장하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또 신경 쓰입니다. 저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런 생각들 답답하죠. 불편하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죠. 그 마음 당연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합니다. 체면 지키느라 불편하게 삽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만 혼자서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편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샌들 신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추리닝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체면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동네 나가실 때요. 화장 안 하고 나가보세요. 편한 옷 입고 나가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체면 내려놓으면 마음이 정말 가볍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게 제일입니다. 5째, 쓸모없다는 생각 내려놓기. 은퇴하고 나서 달라진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텔레비전만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봅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고 배우자도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고 나만 이렇게 빈둥거립니다. 친구한테 전화해도 다들 바쁩니다. 나중에 통화하자. 그렇게 끊습니다. 마트에서 장 봐도 경로당에 가도 어디를 가도 나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드는 순간들 외롭죠.
공허하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쓸모로 내 가치를 판단합니다. 일을 해야 가치 있고 누군가한테 필요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일터에서 일하고,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여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평온하게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 보세요. 딱 10분만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느껴보세요. 쓸모없다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6째, 체면 지키기 내려놓기. 동네 슈퍼에 갑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샌들 신고 나갑니다.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머리도 대충 빗었는데, 옷도 이렇게 편한 옷만 입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외출할 때 항상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동네 마실 가도 화장하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또 신경은 쓰입니다. 저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런 생각들 답답하죠. 불편하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죠. 그 마음 당연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합니다. 체면 지키느라 불편하게 삽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만 혼자서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편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샌들 신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추리닝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체면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동네 나가실 때요. 화장 안 하고 나가보세요. 편한 옷 입고 나가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체면 내려놓으면 마음이 정말 가볍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게 제일입니다. 7째, 과거 후회 내려놓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돈을 더 모아둘 걸,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다정하게 할 걸,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20년 전, 30년 전 일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는데 잠을 못 잡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됩니다. 그런 밤들 힘들죠. 괴롭죠.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계속 곱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실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계속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미래만이 우리 것이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현재를 살 힘이 없어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과거 생각이 나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라고 말해보세요. 딱 한 번만 말하고 숨을 깊게 3번 쉬세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세요. 내일 뭐 먹을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그런 생각으로 바꾸세요. 과거는 놓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8째, 혼자 있는 시간 편하게 받아들이기. 오후 3시쯤 됩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구 만나러 나갔고, 자식들은 각자 일하러 갔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띠 들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봅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다들 바쁠 것 같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폐만 끼칠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끕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 외롭죠. 공허하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싶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오후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걸 외로움으로만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들 눈치만 보고, 남들 기분만 맞추고, 정작 내 마음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혼자서도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없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마음의 평화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혼자 있는 시간 30분만 가져보세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혼자서 좋아하는 일 하나만 해보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옛날 사진첩 꺼내보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느껴보세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9째, 작은 행복 발견하기.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쉽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주십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듭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십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단골 슈퍼 앞을 지나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산책하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어제 담가놓은 김치가 잘 익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김치 한 젓가락. 맛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별것 아닌 것 같죠? 특별한 것도 없죠. 하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작은 행복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행복만 기다립니다. 자식이 성공한다거나,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은 것, 아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행복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한 게 3가지는 있습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찾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행한 것만 보이던 삶에서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큰 것을 바라지 않으면 작은 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길에 핀 꽃 한 송이, 길고양이가 다가와서 다리에 부비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세어봐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감사한 겁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10째, 남은 시간 소중히 여기기. 아침에 눈을 뜹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뻐근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걸 실감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니면 더 짧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초조해합니다.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건 보너스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시간의 길이보다 시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면 그게 긴 삶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받았구나. 고맙다. 딱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남은 시간에 초조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늙어가는 모습을 누리세요. 주름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기록입니다. 둘째, 느린 속도를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도로 가면 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볍게 하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어집니다. 넷째, 건강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쓸모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섯째, 체면 지키기를 내려놓으세요. 편하게 사는 게 제일입니다. 일곱째, 과거 후회를 놓아주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홉 번째, 작은 행복을 발견하세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열 번째,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면 충분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견뎌내고 기쁨도 슬픔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대도, 집착도, 욕심도, 후회도 다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 가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무거우셨나요?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셨나요?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천천히 가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